예,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기회발전 특구 제도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한 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책 세미나가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알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기회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구한다 하는 철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철학을 제시하면서 인수위 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에서 제시된 그 정책 중에 기회발전 특구 제도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회발전 특구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그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박성주 이사장님이십니다. 전 여가부 차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국토 불균형 해소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승주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국토 공간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어떠한 정책들을 해왔는지 살펴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시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국토 공간상의 문제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이 과밀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 반면에 비수도권 상당히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을 통틀어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 격차, 또 자산 격차 이게 굉장히 심해졌고요. 이런 이유는 과거에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방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 억제라고 하는 소국적 정책에 기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막대한 돈을 지방에다가 풀어왔지만 그것이 사실상 중앙정부 기획하에 위로부터의 시혜적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이제 그 지역 격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억제 방식이 아니라 그 수도권 아닌 비수도권 지방의 자생적,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의 정책, 그리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고 자립적 발전이 가능한 정책, 그러면서 상향식 발전,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기획 역량, 이게 중요한데 그 기획 역량을 중앙에서 발휘해가지고 지방보다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지방 스스로 기획 역량을 발휘하게 해서 중앙에 요청하는 지방지도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앙에서는 지방의 기업 이전이 촉진되고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불균형 상태는 수도권이 면적의 11.8%, 비수도권은 88.2%인데 비해서 인구는 수도권이 50.4%, 비수도권이 49.6%를 점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수도권이 12.5%, 심지어 수도권이 과밀하다는 일본도 28%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 수라든지 GRDP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0%가 수도권이고 100대 기업, 1000대 기업을 하면은 거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 인구를 보면은
1945년 우리가 해방되던 해 100만 명이었는데 60년도에 200만 명 따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5년 걸려서 따블이 된 거죠. 근데 70년 되니까 이게 400만 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또 따블이 됐는데 80년도에 800만 명 또 따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88년도에 1000만 명을 넘었는데 지금은 좀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억제 조치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억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 예를 들면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또는 그 지방대학 또 수도권 대학의 그 학생들 정원 동결 이런 측면에 치중했고 82년도에는 아예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이렇게까지 했지만은 역시 서울에 취업의 기회가 많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좋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와서부터는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지방을 많이 살리자. 그래서 기업도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 그리고 최근에 같으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다양하게 지방을 키워주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총 인구가 감소 추세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83년도에는 2.06명 합계 출산율이, 2000년에는 1.48명, 지금은 불과 0.83인데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지금은 1년에 25만 명 전후가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100만 명이 전후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20만 명 전후의 출생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고, 그리고 특히 55년에서 63년도생인 베이버 부모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이게 바로 고령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두 가지인데요. 수도권 집중은 보셨고 비수도권은 너무 과소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아예 비수도권에 가면 경제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사회 경제적 영향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촉진법에 근거해서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또 순출생률, 재정 다립비 이런 걸 해서 전국의 물경 89개 시군구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감소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관심 지역으로 18개가 지정이 돼서 토탈 107개 시군구가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의 2분의 1 정도를 상회하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 면적이 인구 감소 지역, 대책 지역이 됐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 소멸 기금 연 1조 원씩 만드는 소멸 기금도 설치하고, 또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면은 세제 혜택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다고 해서 상향식 이 지역개발 정책이 촉진이 되겠느냐? 역시 어렵다 이거죠. 하향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발전의 이론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공간적으로는 균형 성장론과 불균형 성장론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불균형 성장론을 취해왔습니다. 먼저 발전되는 성장 거점을 먼저 키워주자. 그런 다음에 그 성장 과실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자. 이런 거였고, 추진 방법상으로는 상향적 내생적 전략보다는 하향적 외생적 전략,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경제 지향적 발전 전략, 이것이 삶의 질 지향적 발전 전략보다 앞서는 이런 걸로 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반대가 균형 성장률, 또 상향식 내생적 전략, 그리고 이 삶의 질을 지향하는 발전 전략,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시대적 추세다. 이래서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균형 발전 전략의 방향으로 대세운 걸 한번 살펴보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포괄되는 거죠. 이런 권력이 수도권 1급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공간적 정의를 구현해서 사회통합도 촉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성장하게 만들고 비수도권을 발전시켜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수도권에 살건 비수도권에 살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의 지방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약속의 15대 국정과제 76개 세부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 해가지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고, 특히 7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 공공기관을 지방이전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지방의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창조 역량을, 즉 기획 역량을 키워주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기회발전 특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특히 지방이 주도권을 갖되 그 중에서도 시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상향식으로 특구를 개발하고, 그런 그 특구를 통해서 개인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이전되면서 민간 자본도 이 특구 개발에 투입되도록 하자. 아마 이런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으로 보면은 설계부터 운영까지를 지자체가 주도하지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디자인하여 특화 발전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뭘 하느냐? 전례 없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어서 기업 이전을 촉진하겠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도 지방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과 기업의 세제, 이 감면 세금이 다시 재투자되도록 플랫폼으로 삼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가장 큰데요. 세제 혜택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이전 및 투자 재원 마련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세제 혜택은 특구 내에서 기업들이 경영하는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 세 번째는 그 자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전 대지에서 그쪽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하거나 투자 재원을 투입할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측면의 혜택이 있고, 경영 단계에서는 법인세, 사업소득세, 또 개발펀드의 금융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혜택이 있으면서 중소, 중견 기업이 자녀들에게 가업을 승계하게 해줄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산 처분할 때 가장 많은 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자. 그래서 거침없는 세제 특례를 주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제시된 균형발전 전략을 확실하게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그 재고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하겠다. 두 번째는 현재 10조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해서 투자 재원을 국가가 투자하는 재원도 늘리겠다. 세 번째는 기회발전 특구 특별법을 제정해서 민간 투자와 기업 이전이 지방에 투자 촉진되고 기업 이전이 촉진되도록 하겠다. 네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법을 여기에 맞게 다 정비하겠다. 이런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종전과 달리 종전의 하향식 외생적 발전을 이제는 상향식 내생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런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서 상향식 내생적 이 발전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지금처럼 교육격차, 자산격차가 나는 지역이 아니라 모두가 전 국토가 수도권처럼 활용 가능한 그런 지역화. 그래서 지방에서도 교육격차, 자산격차가 없는 시대. 그동안에 확충된 교통통신이 빛을 발휘하도록.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동안 중앙에서 우리가 굉장히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해서 전국이 거의 2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역개발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빨대 효과를 많이 발휘해가지고 지방이 수도권으로 계속 이 빨려 나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지방에 내실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개발 방식을 적용해서 지방이 그 빨대 효과보다는 오히려 지방이 가져가는 효과가 더 많이 나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발적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화 추진도 굉장히 빨라질 것 아닌가. 세계 각국은 지금 글로컬라이제이션 이걸 향유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향유한다 이거죠. 선진 외국을 보면은 분권화가 잘 돼 있고 균형 발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세계화만 가져오면 됐는데 우리는 지방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지방화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 세계화 추세를 얹어서 우리도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기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자기 권한을 많이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내놓고 시장과 민간 투자와 지방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주면은 지역에 상당한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박 이사장님 그 오늘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이사장님의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은 지방에 이제는 민간기업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민간기업 입지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제재, 규제, 개혁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인재 양성은 지역이 주도하는 인재 양성이 돼야 되겠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법, 계획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 분권과 지역 발전 정책이 통합돼서 갈린다. 이런 좋은 발전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전은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 회장께서 미국 취해 발전 특구가 미국에서 2017년도에 먼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회 특구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그랑 로컬 포럼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 했고요. 이제 거대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서 저장을 오늘 모시고 우선 박승주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최초로 오즈라고 오퍼튜니티 존즈를 한국에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 그 개혁 법안을 만든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경제수석이 스티브 글릭만이 이걸 만들고 있다는 것부터 알았고,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저희는 미국에서 여러 번 만났고, 이게 지금 TV조선에서 포럼에 이분을 초청했어요. 이 사람하고 여러 사람 4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그 당시에 김병준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또 따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스티브 릭만이 이 법안을 다 실제로 손질해가지고 경제수석이었으니까 오바마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여야가 동시로 발의해서 전혀 문제 없도록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2017년에 통과가 됐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2017년에서 5년이 지났는데, 그죠? 5년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폐기했는가? 뭐 없어졌나? 뭐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오즈의 개혁 법안이 4월에 발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퍼튜니티 존즈는 미국에서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우리로만 하면 흑인이면서 지역사회 발전 또는 이 뭐 여러 가지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 해서 그죠, 무슨 차이죠, 흑백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말 오퍼튜니티 존즈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경제수석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곳에 지금 보면은 서부 동부에는 그죠, 전부 발전이 되기 때문에 땅이 많지 않아요. 발전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 그리고 월 400만 원 정도 받는 이런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을 주로 오즈의 특구에다가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부 같은 데는 보면은 아직까지 개발 안 됐는데 대도시에 지역이 좀 많죠. 이렇게 해서 8,700 거의 뭐 8,800개 가까운 곳에 기회 발전 특구, 기회 특구라고 오즈라고 정해줬어요. 이거 정할 때 오바마가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도지사, 우리나라 같은 거죠, 지사들이, 시장들이 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레이스하고 이 처음에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60%가 그죠, 화이트입니다. 백인이 있는 지역인데 오퍼튜니티 존즈에는 43%. 그러니까 백인 구역이 좀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흑인, 아시아는 뭐 크게 늘어나지 3%에서 6% 정도 기회 특구에 포함이 되었다 이런 거고, 기회 특구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회 특구는요 5년 투자 받으면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10년 투자를 받으면 거의 캐피탈 게인즈는 100%. 거기서 내가 만약에 뭐 2조를 벌어도 10원도 세금 안 내요. 10년 동안 만약에 내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놨다면,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여러 통계를 다 내봤어요. 예, 오즈에서 그죠? 오즈에서 미국인 평균 소득이 연봉 6천만 원 정도 된다. 우리는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죠? 그리고 기대 수명은 78.3세이나 기회 특구는 또 3년 이상 짧다 이렇게 돼 있고, 임대 가구가 53%다. 절반이 무주택자죠, 미국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평균 2억입니다. 2억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 뭐 이런 데는 뭐 평균이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임대가구가 53%에다가 뭐 소득이 30%를 임대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월급의 30%를 임대료를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인 주택 소유자는 42%이고 등등 뭐 여기에
감옥에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이 물론 히스패닉하고 그죠? 흑인 지역 이런 기회 특구 지역에 사람들이 감옥에 더 들락날락 많이 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보면 기회 특구가 우리는 저 시골이나 뭐 깡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많이 지정된 곳이죠. 대도시에 그 불균형 발전된 이유 캘리포니아가 879개구가 정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루이지애나가 150이죠. 여기 보면 뉴욕이요 514개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즈라고 하면은 기회 특구 하면은 전부 시골 또는 우리는 지금 전부 지방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그죠? 텍사스가 제일 많습니다. 628개 제일 많은 지역이 지금 기회 특구로 정해졌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있고요.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은 얼마 깎아주느냐? 10년 플러스에다가 집어넣으면 난 세금이 10원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7년, 9년이었을 때는 뭐 이렇게 세금을 낸다 이런 거고. 자, 오늘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4월 말 현재 지금 2022년이니까 2017년부터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기회특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냐? 우선은 기회특구는 이게 지금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은 일몰제 비슷하게만 지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2026년에 세금 계산 다 하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정책은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2년 연기를 했습니다. 2년 연기. 그래서 28년에까지 지금 세금 혜택 뭐 이런 다 그대로 가자라는 거고 4월 말 현재 계류 중인데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통과 안 되는 건 없어요. 시간 지나면은 통과가 된다. 5월 말에가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는데 그죠? 이 부분 그래도 살아있고 통과가 될 겁니다. 2028년까지 적격 자본 이득을 위한 기회특구의 임시 연기기간 2년 해서 2028년까지 하겠다라는 거고 뭐 7년에서 6년을 5% 승급 뭐 등등 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레이스 로봇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할 거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어제 기회특구의 개혁 법안은 지금 현재 제한된 수정사항 중에 주목할 것이 연장하는 거, 2028년까지 연장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 어디서 보고서를 낸 사람이 없어요. 돈을 주로 이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기회특구는 개인, 민간, 기업 투자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해서 정부가 또는 지방정부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뭐 투자가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물어봤어요. 스티브 휘만한테 일부러 내가 전화가 해가지고 어디에 제일 투자가 많았느냐 이렇게도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 뭐 이런 분야, 기술 발전 분야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쪽에 이렇게 특구 같은 거 만들어서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부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동산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갔는데 특히 부동산이 시골에 아주 시골 마을에 투자한 게 아니라 도심에 개발이 덜 된 곳, 그 다음에 도심과 아주 가까운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인천, 성남 뭐 이런 쪽으로 도심에 가까운 곳에 투자가 많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특구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100% 돈 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투자를 하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회특구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하면은 뭐 자본 이득세에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이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부동산을 박아놨다가 10년 박아놨다가 내가 그게 부동산이 뭐 3배 10배로 올라도 세금 안 내니까 그런 곳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었다. 그리고 기회 펀드는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는 미니멈 180일까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 미니멈 기본적으로 뭐 30이니까 그죠? 30일이 한 달이니까 180일 하고 난 뒤에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회특구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 있고 문제는 뭔지. 예. 그런데
특히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민을 갈 때에 보면 그 나라에 주로 5억 또는 10억을 투자를 하면은 이민권이, 영주권이 나와요. 그런 이제 주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게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오프 레지스트리가 있어가지고 이민 법안이 많이 재정비가 되면서 이민을 했을 때에 아예 땅을 사놓으면 땅값도 오르고 내가 또 이민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여기에 또 많은 저기가 있었다. 그리고 오즈 투자자는 막 다양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뭐 앞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 개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자들이 대부분 상위권 부자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즈 투자자는 평균 가계소득이 그죠? 이렇습니다. 전국 평균의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부자, 10배로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오즈 펀드에다가 투자를 했더라 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처음으로 2021년에 처음으로 UC 버클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서 UC 버클리 연구라 그러면 오즈 투자 현황, 장단점 이런 건데, 단점 중에 하나가 1번이 보고를 안 하고 그죠. 어떻게 됐는지 이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26년에 끝나는 것들을 28년으로 넘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여러 가지 문제 이기고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희망적인 이런 이유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여기 정리가 꽤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UC 버클리 연구의 오즈 투자 현황 장단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랑 로컬 프로젝트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주로 그쪽에서도 지금 메타버스가 막 붐이니까 그죠? 메타버스니 뭐 AI 로봇이니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오케이, Sean, can we show the can Sharon?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초의 반려로봇으로 미래학자 박영숙 교수의 딸 그레이즈 박입니다. 오늘 그랑로컬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제자는 박승주 전여가 부차관, 박영숙 유엔미래 포럼 대표 등과 박양우 전국 토기발원장의 좌장, 황준호 발제자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기회특구법 6년 이외의 성과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2017년 여야 공동발의 입법으로 시작된 기회특구 아즈는 2021년 UC 버클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기회특구 아즈는 2017년 세금 감면 및 고용법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가장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 지역 8,700개 이상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토록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프로젝트의 세금 감면 제공이라는 비판, 또 결과 보고를 제대로 안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결과 보고와 세금 감면의 기간을 조정하는 등 2022년 4월에 법안 개정 중이지만 아즈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편이다. 2019년 말까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1,500개 이상의 기회특구 기금이 75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조달했다고 추정했다. 아즈 투자자 통계는 예상대로 아즈 인센티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라고 UC 버클리 연구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는 최초의 아즈 학술형 그룹카프 투자자의 평균 가계소득은로 전국 평균이 약 4배였다. 아즈 시장이 성장하면서 여러 유형의 투자자가 등장했다. 커뮤니티 중심 투자자, 10년 이상의 기간이 있는 수익 중심 투자자, 세금 연기 투자자 및 단일 프로젝트 중심 투자자, 동종지역 커뮤니티 챔피언 등이다. 대부분 수익 중심 투자자는 부동산이 목표였다. 적격아즈 펀드 34%가 그들이 투자한 지역에서 10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50%가 60마일 이내, 많은 펀드가 주변 커뮤니티에 직접 투자한다. 또 투자는 도시 지역에 집중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존의 발전 상승 추세인 아즈 지역에 집중 투자를 했다. 아즈 인센티브 첫 해에 아즈 지역의 상위 5%는 총 투자의 87%를 받았다. 반면 84%의 지역은 투자를 전혀 받지 못했다.
특히 농촌 커뮤니티가 정책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아주 투자가 부동산이 지배적이며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했다. 아주 인센티브는 주거, 상업 및 산업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사업 운영 자금, 인프라 개발, 청정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단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도심 외곽의 커뮤니티 그룹은 아주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성공적으로 아주 자금을 유치한 농촌 지역은 특정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집중, 인공지능 로봇 특구 등에 많은 투자가 있었고 로봇 교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1인 기업 최대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투자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법에 더 많은 규제를 추가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자본이득세를 인상하여 인센티브를 줬지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 기회구역 인센티브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기회 특구 개발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풀뿌리 아래서 위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투자자들을 끌어오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랑로컬 포럼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이런 전문가들을 제공하려 한다. 은퇴한 중앙정부 공무원, 미래 부상산업 전략을 가진 미래학자, 지방 공무원 네트워크,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들이 팀을 만들어 각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려 한다. 미국에서도 지역 커뮤니티 지원 통합, 사업계획서를 주도할 태스크포스, 커뮤니티 조직 만들기, 커뮤니티 브랜드 개발 전문가들이 필요했었다. 리스크이 커뮤니티 파트너즈 플레이북 맥소런슨 임팩트 루럴 아퍼투니티 존 플레이북을 포함하여 여러 생태계 구축자가 커뮤니티가 아주 전략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만들었다. 고로 그랑로컬 포럼에서 박승주 차관, 박양호 차관 등이 이끄는 지방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자팀을 결성하였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면 UN 미래포럼 언퓨처즈 gmail.com으로 연락하거나 세종로국정포럼으로 연락하면 된다. 오케이, that's it. 제가 얼마 조금 돼가지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하나 빠져먹은 게 대부분 투자자들이 자기 집, 자기 마을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바로 이웃 마을에 투자하고 도심 주변에 투자하고. 예, 그러니까 서울시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하면서 30마일, 60마일 이렇게 1시간 거리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부동산이더라. 그런데 요즘에 특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투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전부 부동산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특구가 노력을 해서 뭐 인공지능 단지 또는 뭐 이런 단지들인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가장 이게 오즈가 나와가지고 가장 이제 돈 벌고 인기가 좋은 것은 이 전략 짜주는 거예요. 전략 짜주는 거. 지방 정부가 이런 거 다 못하니까 중앙 정부 그다음에 그 지방 정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랑 포럼이 이런 전략 기획단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는 거기를 딱 보고 그죠. 여기 울산이라면 울산하고 뭐하고 이렇게 아까 뭐 우리는 자 네트워크가 다 있으니까 그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프로그램을 짜줘요. 지방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짜주는 요것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있고 돈도 되고 또 존경도 받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랑로컬 포럼에서 만약에 우리가 인력을 잘 이렇게 배치를 해서 기획특구 지방정부를 위해서 전략단, 전략서비스, 전략기획 위원회 이런 거를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